예. 우리가 그 점을 보러 가거나 또는 뭐 손금을 본다든가 옷에 타로 점을 본다든가 뭐 사주를 본다든가 이럴 때 자신의 문제를 제시하고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로 왔는데 이것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도 뭐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그 나름대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기한테 온 그 의뢰인한테 우리 상담식으로 이야기하면 내담자가 왔는데 그 내담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질문이 자체가 이래 들어보면은 저 점쟁이가 좀 뭐 점을 칠 줄 아는가? 또는 뭐 손금 본다 할 때는 손금 보는 저 사람이 좀 뭐 할 줄 아나? 어떤 그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점쟁이나 손금 보는 사람이나 타로 점 치는 사람이나 사주 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뭐 좀 할 줄 아나? 우리 테스트를 하는 그런 질문을 딱 하면은 아무래도 그 기분이 언짢지 아이. 말로는 못하지만 그리고 자기한테 온 내담자인데 뭐라 하기는 못하고 내가 좀 할 줄 알지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그래갖고 당신 뭐 보이기네 이래 살았네 하고 과거를 들춰준다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맞네요. 자기 과거를 몇 개 맞춰주면은 아이고 우리 손금 같은 것도 손금을 보면은 그 손금을 보면은 현재의 건강 상태 현재의 건강 상태와 이 사람의 성격 그거 하나만큼은 막 손바닥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의사도 놀래요. 자기 손바닥을 손금 보는 사람 앞에 떡 내밀었을 때 어떤 질병이 있네요 하면은 의사도 놀래요. 그래요? 나 병원에 가서 이 분야에 한번 진찰 한번 받아볼게요. 받아보면 정확해요. 그 손금 속에 의사도 놀랄 만큼 우리 그 손금을 가르쳐주는 김종호 그 손금 선생은 그 연초에 자주 그 TV에 나와요. 그래갖고 그 손금을 할 때는 그 손의 바닥에다 먹물을 뭉쳐갖고 A4 용지에 찍어요. 찍어갖고 그 10장을 이제 A4 용지 10장을 주면서 100명을 맞춰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 유종호 선생님인가? 유종호 선생님이죠. 손금 잘 보시는 분. 저도 그분 밑에서 두 번이나 배웠어요. 한 번은 기초반 배우고 한 번은 고급반 배우고 두 번이나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A4 용지에다 찍어주면은 이거는 무슨 암 걸렸고 또 언제 교통사고로 다쳤다 뭐 이런 거 과거 병력이 쫙 나와요. 그러면은 감탄하는 거죠. 아이고 뭐 할 줄 아는구나. 오늘 그 백암록 30측에 거기 이제 나오는 그 주인공이 조주선사입니다. 이 조주선사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조주선사의 스승이 남전 즉심즉불이다. 남전 위에 마조 위에 해양 위에 해넘 그 위에 달마 위에 부처님 그렇게 가는 거죠. 야 그래갖고 그 유명한 남전선사 밑에서 이제 그 어릴 때 이 조주가 10살쯤 뭐 10대쯤 됐을 때 이제 자기의 스승님이 아이고 이 조주가 너무 큰 인물이라 그래서 남전선사한테 가서 맡겨야겠다 싶어서 자기의 스승이 이제 조주를 들고 남전한테 왔어요. 그래갖고 남전 방에다가 조주 인사하라고 보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주가 남전 선사반에 또 들어와서 인사를 꾹꾹하니까 남전 선사가 누워있다가 올라가 왔어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누워있었어요. 그래 누워갖고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온 사람인고 하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래 성스러운 것이 않네요. 그러면 성스러운 기운은 받나 하니까 이 조주가
성스러움은 보지 못했지만 누워있는 부처는 봤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남전이 벌떡 일났대요. 그래갖고 주인이 있는 삼위가 주인이 없는 삼위가 가니까 주인이 있는 삼위입니다. 그래갖고 남전이 깜짝 놀라 주인이 누구고 하니까 스님 봄바람이 차갑습니다.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세요. 일어나가 그러니까 아이고 남전이 아이고 이거 어리지만 어린 도인이 왔다 이거. 그래갖고 그 절 살림 보는 사람 불러갖고 아주 깨끗한 방에 잘 모시라고. 그러니까 조조 선사는 얼라때 여기 남전 선사 밑에 와서 그때부터 아마 대우를 받으면서 남전 밑에서 자랐답니까. 그 자라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조주 선사가 남전한테 가서 물었죠. 이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남전 선사가 평상심이 도인이라. 헤아려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헤아리면 벌써 어긋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깨쳐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쳐서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 그 참 훌륭한 남전 선사 밑에서 60살이 될 때까지 그 같이 남전 선사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전 선사가 돌아가시니까 60살부터 행각을 떠나요. 행각을 떠나면서 그 조조 선사가 한 말이 나는 10살 먹는 애기한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것이고 100살 먹는 노인에게도 가르쳐 줄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겠노라. 이런 정신으로 한 20년간을 행각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님, 교수님 만나면서 나름대로의 그 보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림, 탕마 뭐 다 했을 겁니다. 그래 80살이 돼갖고 이제 조주산에 왔어요. 조주산에 와서 거기서 120살 될 때까지 살았다. 그럼 한 40년간을 이제 불법을 펼치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런 조주선사한테 어느 날 어떤 그 수행자 스님이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저를 적복하고는 조주선사 보고 남전 선사를 칭견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맞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 남전 선사 밑에 40년 동안을 있었는 조주 선사한테 이 스님이 와서 남전 선사를 칭견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물었답니까?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조주 선사가 답을 했죠.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답해 버렸어요.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남전 선사를 칭견한 적이 있습니까?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보니까 책에 자꾸 포인트를 주는데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질문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느 큰 소문난 이름 있는 큰 스님을 만나려고 하면 위에 불쩍 못 만나잖아요. 다 그 예약을 하고 시간 한 배를 받아갖고 언제 오면은 만날 수 있다. 뭐 이래갖고 그날 가서 인사드리고 자기 궁금한 거 물어본다니까. 근데 이 질문이 남전 선사를 칭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은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묻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또는 달마가 저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를 구하는데 이 스님은 남전 선사를 칭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래 나온다니까. 그 질문에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 남전 선사로부터 도를 물려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남전 선사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고 봐도 되고
하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가섭이가 그걸 물려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난이 와서 가섭이한테 물었어요. 아니 우발과 뭡니까 밖으로 그것을 물려받았는 거 외에 가사하고 뭐죠 스님들 쓰는 밖으로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고 그걸 이제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외에 뭐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아난이 물었다 아닙니까? 물으니까 가섭이가 아나나 예 저기 절간에 세워놓은 그 찰간을 꺾어라 이래 버렸어요. 또 어떤 스님이 어떤 이제 가서 똑같 비슷한 스님을 칭견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저 밑에 산 밑에 보리밭이 아직 덜 익었구나. 보리밭이 덜 익었구나. 보리가 덜 익었구나. 보리할 때 보리가 깨달음이잖아요. 니는 아직도 도가 덜 튀구나. 그리고 질문을 와서 공손하게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기도 깨침에 도움되도록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떤 정말 자기의 어떤 절실함을 조주선사한테 이야기했으면 조주선사도 뭔가 이야기했을 건데 우리 마치 손금 보는 거나 점 치러 가거나 타로 좀 치러 가서 할 줄 아나 하고 지 답답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점 치는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니 막말하고 남전선사를 칭견해갖고 어떤 도를 깨쳤느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알 길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제 사람 분별로 이제 이거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 공안을 갖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거야. 이거는 자신의 사랑 분별로 이야기하는 거지. 다 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주선사가 진주에 뭐가 큰 거 난다 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맞혔나 이거. 단지 자신의 사랑 분별로 추측해 보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일어났더라고. 진주에는 큰 무가 난다. 무는 온 동네에 다 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에 큰 무가 난다 하니까 나는 그래도 큰 스님 밑에서 큰 걸 깨달았다는 것도 우습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아무리 무가 어떤 맛이냐고 내한테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말고 네가 직접 무를 한번 먹어봐. 네가 먹어보면은 굳이 내한테 천번만번 물어볼 필요가 없다. 무를 한번 딱 먹어버리면은 이게 무 맛이구나 당장 아는데 그걸 뭐 하려고 내한테 묻느냐 이런 뜻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행자가 질문을 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아이고 깨쳤는데 어떻게 깨쳤는지 참 말씀해 주시면 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오면 되는데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해갖고 깨쳤는 거 맞나 싶어서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하고 있으면은 참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천하의 도인 조주가 질문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이 수행자가 무엇을 묻는지 그거 못 알아보겠습니까? 단칼에야 알아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주선사 입장에서 딱 보면 남전을 칭견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그런 딴 질문을 딱 했을 때 조주선사가 이런 깨치지 못한 놈 그리고 깨치고자 하는 어떤 절실함이 없는 놈 자기 깨치려고 하면은 정말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실하고 간절함이 있어요. 조주선사를 한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런 참 절로의 기회에 와서 조주선사한테 어떻게 하면 자신도 깨칠 수 있는가를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조주선사 니 깨치는 거 맞나? 이랬다 물어보면은
조주 선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남전한테 배운 게 뭐냐? 남전한테 배운 게 뭐든지 간에 지금 조주는 조주라요. 어? 그 항백이라고 그랬다. 항백 위에가 그 백장 선사죠. 그 백장 선사 위에가 그 뭡니까? 마조. 그러고 이제 그 황백이 백장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날 짐을 사더래요. 그러고 백장이 왜 짐을 사냐 하니까 나는 그 마조 선사를 만나갖고 한번 깨침을 물어봐야겠다. 마조 선사는 뭘 죽었는데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백장 선사께서 그럼 마조 선사한테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하니까 백장이 가까이 온나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가까이 오니까 하! 큰 소리를 하를 하니까 황비에게 3일 동안 기가 먹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 참 조주 선사는 뭐 덕산봉 임재할 근데 이 조주 선사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지도 않고 활하지도 않고 단지 몇 마디로 일구명삼구라 한마디에서 3번을 깨친다. 저 누구야 운문선사 그러잖아요. 한마디 가르쳐줌으로써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그러니까 깨침을 참나를 찾게 해주고 두 번째가 은산철벽에 밀어붙여서 답을 스스로 깨치도록 만들어주고 세 번째가 파도타기 하듯이 그 수행자가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가르쳐주는 그 대기설법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 조주선서도 같은 수준이죠. 조주선서도 할도 안 하고 뭉디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면은 차나 한잔 마시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점잖게 밥그릇을 씻었느냐 죽음 먹었으면 밥그릇 씻거라 이런 한두 마디로 탁 깨침을 얻도록 해주는 그런 조주선사인데 그런 참 큰 조주선사한테 가서 질문 던진 게 남전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딱 던지니까 내가 조주라 해도 아직 너는 깨칠라 하면 한참 더 있어야 되겠구나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